그래서 오늘은 제너러티브 모델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우리가 배운 VA랑 겐의 어떤 수식 같은 거 뜯어보면서 뭔가 찝찝했던 거 털어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목차는 이렇게 잡았고요. 인포메이션 티어리 같은 경우는 뭐 대단한 거 아니고 좀 브리프하게 소개하는, 우리가 제너러티브 모델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VA랑 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티어리는 클라우드 셰넌이 1948년에 만든 걸로 그 논문에 통해서 처음 나왔고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티어리에서 그 키가 되는 어떤 정보량을 측정하는 매저는 엔트로피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티어리에서 되게 주요하게 작용하는 그 베이직한 그 직관은 뭐냐면요. 그 어떤 이벤트에 일어날 라이클리후드가 되게 낮은, 그러니까 낮은 라이클리후드의 이벤트는 좀 더 인포메이티브하다는 그 인투이션에서 시작을 하고, 그 인투이션을 바탕으로 수학적으로 좀 포멀하게 표현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메시지는 오늘 아침에 해가 떴다고, 두 번째 메시지는 오늘 아침에 일식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메시지를 누군가 타인에게 보낼 경우에는 그 문장 모두 정보이긴 하지만 우리의 기저에 깔려있는 상식에서는 매일 아침에 해가 뜨기 때문에 이번 메시지가 1번 메시지보다 더 인포메이티브하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인포메이션은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냥 아무거나 다 하셔도 돼요. 되게 사소한 거라도 짚고 넘어가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세 개가 그 말하고자 하는 게 라이클리후드가 큰 이벤트는 아까 말했듯이 인포메이션이 적고, 그리고 프로버빌리티가 1인 어떤 이벤트 같은 경우는 아예 인포메이션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거고요. 그리고 라이클리후드가 큰 이벤트는 라이클리후드가 적은 이벤트 같은 경우는 큰 인포메이션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두 개의 이벤트, 독립적인 이벤트에서 생겨난 그 각각의 사건은 그 둘의 인포메이션을 더한 경우가 총 인포메이션이 된다. 예를 들어서 인디펜던트하게 독립적으로 코인을 던졌을 때 그게 각각 그 헤드가 나왔다는 거는 하나씩 헤드가 나왔다는 거에 그 두 배를 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인포메이션을 정의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인포메이션을 각각의 이벤트에 대해서 정의를 할 건데, 한 이벤트에 대해서 한 이벤트가 갖고 있는 정보량은 그 확률의 함수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함수의 그 확률값과 정보량은 역의 관계를 갖고 있어야 돼요. 확률이 낮으면 정보량이 크고, 확률이 크면 정보량이 낮고, 그리고 확률이 1인 사건 같은 경우는 정보량이 0이 돼야 되고, 그 x1과 x2가 그 독립적인 사건일 경우 그 두 개가 일어날 확률은 각각이 일어날 그 정보량의 합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 포뮬레이션에 적용을 시킨 거죠. 그래서 아까 네 번째 포뮬레이션을 다시 살펴보면 x1이라는 사건에서 스몰 x1이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1이라고 하고, 이걸 p2라고 했을 때 x1에서 스몰 x1이 일어나고 x2에서 스몰 x2가 일어날 확률은 정보량은 이렇게 사건의 확률의 함수로 쓰여지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두 사건은 독립이니까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고, 그래서 IP1, P2는 독립이니까 그 합으로 써줘야 되는데, 그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i라는 함수는 로그 함수밖에 없어요. 미분 방정식을 풀면. 그래서 IP는 K 로그 P, K는 음수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써질 수가 있어요. K는 임의의 수가 될 수 있고요. 음수인. 그래서 K가 특별히 마이너스 1인 경우에 우리가 정의하는 인포메이션 펑션을 우리가 셀프 인포메이션이라고 하고, 그러면 IX는 마이너스 로그 PX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셀프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어떤 싱글 이벤트의 그 인포메이션을 측정하는 그 매저로 사용되고,
우리는 어떤 싱글 이벤트가 갖고 있는 인포메이션이라기보다 어떤 랜덤한 사건에 갖고 있는 그 정보가 궁금하기 때문에 그 인포메이션을 그 모든 사건으로 에버리징을 시켜줘요. 평균을 내주는데 그걸 기대값으로 표현을 해서 그 기대값을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해요. 여기서 셰넌 엔트로피라고 정의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ix라는 함수를 아까 셀프 인포메이션을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density estimation이나 classification problem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떤 인풋이 x라는 사진이나 뭐 그런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레이블의 어떤 확률을 그 우리가 예측을 하고 싶어 해요. 예를 들어 어떤 사진이 들어왔을 때 그 사진의 레이블이 무슨 비행기일 확률, 강아지일 확률, 고양이일 확률 이런 걸 우리가 쭉 나열을 하고 싶은 건데, 그거는 우리가 y 기분 x의 그 probability density 펑션 우리가 estimate 하고 싶은 거랑 같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델을 C 세타라고 하면 여기 세타는 모델의 파라미터고, 그 C 세타에 그 인풋 x가 들어왔을 때 i번째 항이 x 기분 y의 그 probability가 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두 density 펑션의 그 차이만큼을 우리가 미니마이즈 시키고 싶은 건데, 그럼 우리가 density 펑션의 그 차이를 어떻게 측정하느냐라는 문제가 또 있겠죠. 그래서 두 density 펑션의 probability measure의 차이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total variation과 쿨뱅 라이블러 다이버전스가 있어요. 직관적으로는 total variation이 더 직관에 부합하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이벤트에서 그 probability의 차이의 worst case를 우리가 디스턴스로 매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되게 직관적이고 한데, 우리는 결국 이 true 그 파라미터의 에스티메이터를 구하는 과정에서 토탈 베리에이션은 그 에스티메이터를 구하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요즘 많이 쓰는 게 실제로 많이 쓰는 게 쿨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라는 그 probability density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이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여기는 probability의 차이를 빼줘서 우리가 디스턴스를 매저했다면, 여기는 인포메이션의 차이를 빼줬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각각의 사건에서. 그리고 그거를 평균을 내주는 거죠.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probability랑 지금 인포메이션은 듀얼 관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도 되게 직관적으로 괜찮은 방법인 거죠. 그래서 네, 이 아까 KL 다이버전스를 이 expectation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 세타가 빠졌네요. 이렇게 두 항으로 빠질 수 있고, 근데 지금 세타가 그 우리가 찾고 싶은 true 파라미터라서 이거는 정해진 상수예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변하는 거죠. 우리가 estimate 하는 게 세타 스타라고 하면 이 부분만 변하는데, 그래서 KL 다이버전스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건 여기 콘스턴트 빼고 이거만 미니마이즈 시키는 거랑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특별히 이름을 붙여주는 게 그게 크로스 엔트 프로버빌티 펑션의 차이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그 과정 우리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프린시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갖고 측정을 하느냐 하면은 이 부분을 측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P 세타 스타에서 그 몇 가지 샘플 N개를 추출해 가지고 그것을 평균을 내주면 그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n이 커질수록 이 값에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KL 다이버전스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방법은 이 컨스탄트에서 이 평균을 빼주고요. 이걸 미니마이즈 시키는 거는 이거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것 같으니까 컨스탄트 빼주면 이걸 미니마이즈 시키는 거랑 같고,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주면 이게 맥시멈이 되니까 이걸 맥시멈 시켜주는 거랑 같고, n분의 1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n분의 1 빼주고 로그를 썸하는 거는 프로덕트 하는 거랑 같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xi를 우리가 그 퍼퓰레이션에서 샘플링 해가지고 각각의 우리가 추정하는 세타에 의한 그 probability를 곱해줘가지고 그걸 맥시멈 시키는 게 결국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프린시플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프린시플은 그 KA 다이버전스를 그러니까 두 probability 펑션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x라는 인풋이 들어와 가지고 그 y의 레이블을 예측하는 그 모델과 그 true probability 펑션의 거리를 최소화하고 싶은 게 목적이었는데 이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이것의 expectation은 그 x를 n개 샘플링 해가지고 그거를 평균 내준 거랑 근사를 하고 또 이 거리를 매저할 때 우리가 KL 다이버전스를 쓰는데 어차피 앞에 컨스탄트 텀은 빼주면 크로스 엔트로피만 남으니까 이걸 미니마이즈 시켜주는 것 같고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프린시플은 결국 KL 다이버전스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거랑 동치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정리를 해볼 건데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우선 우리가 익숙한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x는 스몰 x라는 인풋이 들어왔을 때 y의 프로버빌티를 우리가 이 프로버빌티 펑션에 대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 걸 디스크리미너티브라고 모델이라고 하고 제너러티브 모델은 x, y에 대해서 이 프로버빌티 펑션을 그 모델링을 해가지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다가가는 걸 제너러티브 모델이라고 하는데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경우는 y 레이블이 없죠. 그래가지고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은 있을 수 없고 제너러티브 모델만 있는데 px에 대해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우리가 px, y에 대한 그 확률 변수를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컨디셔널 프로버빌티 펑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룰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에스티메이트 하는 그 과정에서 딥러닝 실제 모델의 그 목적과 부합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제너레이티브 모델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또 고민을 해봐야겠죠. 굳이 이걸로 그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로 다 되는데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만들어서 굳이 뭐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너레이티브 모델로는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죠. 따라서 그래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도 할 수 있고 뭐 시뮬레이션도 더 할 수 있고 뭐 이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우선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의 예제를 먼저 보면 제일 간단한 게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떤 어썸션에서 시작을 하냐면 x가 들어왔을 때 y가 나올 확률은 이 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x에 좀 노이즈가 섞인 이런 분포를 따르게 되고 이 분포를 우리가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해가지고 기본 데이터에 대해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뭐 하든 뭘 해가지고 알파와 베타에 대한 추정값을 내렸죠. 그게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이고 이게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인 이유는 py 기분 x에 대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에 대해서 금방 끝나겠네요. 제너러티브 모델인 VA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VA 같은 경우에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가 옵저베이션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 셋이겠죠. 그게 있을 때 퍼플레이션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에스티메이트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가갈 거냐면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Z라는 베리어블이 있어가지고 Z로 모든 그 퍼플레이션 디스트리뷰션을 표현할 수 있다는 그 가정을 갖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에 대한 가정을 할 건데 우선 첫 번째로 하는 방법은 Z가 주어졌을 때 그 Z에서 X로 그 우리가 매핑하는 펑션 F라고 하면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은 평균이 FZ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이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 F라는 그 매핑 펑션이 있을 때 FG가 success probability인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가정을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뭐 첫 번째 노말인 가정으로 하면 나중에 MSE를 사용할 거고 또 베르누이를 하면 뭐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할 거고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PMF가 뭐 엠피리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했을 때 우리 여기서
우리가 empirical distribution을 사용하는 거는 population distribution이랑 empirical distribution이랑 거의 같다는 가정을 하고 시작하는 거고요. 샘플링이 잘 됐다면 잘 유지가 되겠죠.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x 기분지가 그냥 노말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랑 음, 그냥 x가 노말이다라는 거랑 음,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VA 할 때 음, 이제 G값을 던져줘가지고 X값을 쭉 뽑아내잖아. 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X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라고 봐도 그냥 무방한지 아니면은 그거랑은 또 조금 다른 의미인지. 그러니까 FG가 1이 될 확률이 0.5고 FG가 2가 될 확률이 0.5면 다시.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G의 디스트리뷰션이 만약에 응. FG가 0이 될 확률이 만약 0.5야. 응. FG가 0이 될 확률이. 그리고 응. FG가 1이 될 확률이 0.5야. 응. 그럼 PX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0.5의 확률로 평균이 0이 되는 거고 0.5의 확률로 평균이 1이 되는 건데 응. 그러면 X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지 않잖아. 네, 그래서 X의 그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하는 거랑 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하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해야지. 답변이 됐나요?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세타로 추정하는 X의 디스트리뷰션이 empirical distribution이랑 거리를 좁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KL 다이버전스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거를 이 KL 다이버전스를 아까 봤던 것처럼 전개를 하면 컨스턴트 텀이 나오고 이 X가 empirical distribution에서 샘플링 했을 때 그 P 세타 X의 로그를 씌운 것에 기대값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기대값으로 그럼 컨스턴트는 빼주면 되고 마이너스는 밖으로 나오면서 맥시멈이 되니까 네, 이렇게 되고요. 그럼 X의 empirical distribution은 모든 n개 데이터에 대해서 n분의 1의 유니폼하게 그 디스트리뷰트 된 그 디스트리뷰션을 empirical distribution이라고 하면 얘의 expectation은 이 각각의 데이터셋을 넣어준 거에 n분의 1 그 평균을 내면 되잖아요. 이 부분 혹시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VA의 목적은 세타를 그 파라미터로 하는 이 probability 펑션이 얘랑 가까워지길 원하는데 결국 이걸 맥시멈 하는 거랑 같고 얘를 어떻게 맥시멈 할 거냐면 이 각각을 맥시멈 시킬 거예요. 각각의 그 데이터에 대해서 로그 p 세타 xi를 맥시멈 시키면 얘가 맥시멈이 되겠죠. 좀 그리디한 방법이긴 한데 그렇게 가정을 하고 갈게요. 그리고 이거는 제 나름대로 해석한 거라 가지고 실제로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 세타 xi를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세타에 관해서 맥시마이즈 시킬 건데 우리는 p 세타 x라는 거를 모르잖아요. 뭔지 몰라요. 왜냐면 여기 x 기분 z는 우리가 디스트리뷰션 우리가 정해놨지만 아까 말했듯이 그게 p 세타 x의 디스트리뷰션이랑 같으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p 세타 xi를 이렇게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의 마지널라이제이션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얘는 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x 기분 z에 p z를 곱한 걸로. 그럼 얘를 아까 했던 것처럼 그 몬테카를로로 근사를 시키면 z를 n개 인디펜던트하게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평균을 내준 거랑 근사를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n을 크게 잡아주면 이 디스트리뷰션 펑션도 알고 pz의 디스트리뷰션 펑션도 알기 때문에 잘 근사를 할 거예요. 근데 이 논문에서 컨트리뷰션은 이건 너무 컴퓨테이셔널하게 코스트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에피션트하게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샘플링을 좀 주목을 할 건데 그래서 p 세타 xi를 다시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마지널라이제이션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얘를 전 슬라이드랑 다르게 지기분 x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 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pxi는 우리가 지금 상수거든요.
샘플된 데이터라 가지고 xi는 여기 상수인데 이 값 중에서 이 값이 큰 z만 우리가 샘플링 하는 걸로 이 n을 좀 낮추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큰 n을 써가지고 이걸 어프로시메이션 잘 하게 하기보다는 작은 n을 쓰면서 이 z를 잘 샘플링 해가지고 이 값이 커가지고 잘 근사가 되도록. 저 말이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음, 된다. 그 x로 그냥 끌어오겠다. 원래 데이터로. 음? 그러니까 나는 그게 어, 좀 음,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 음, 원래 뭐 이거 VA 설명할 때는 Z를 저렇게 베리에이션을 인프런스를 하는 게 음, X를 잘 표현하는 Z를 뽑고자 저렇게 베리에이션 인프런스 한다고 말하잖아. 음, 음, 근데 이게 VA 자체를 좀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근데 음. 원 논문에서는 이 샘플링 문제 때문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G 기분 X, 그러니까 X 기분 G는 알지만 G 기분 X의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우리가 또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Q라는 우리가 함수를 정해가지고 이 probability 우리가 정한 이 펑션과 이 펑션이 잘 근사가 되도록 만들어서 이 이것을 기준으로 이 z가 큰 값을 우리가 뽑도록 샘플링 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Q에 대해서 하는 가정은 뭐 fully connected가 될 수 있고 그 p라는 함수를 통해서 나오는 그 뮤와 그 분산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알 수도 있는데 대충 이거랑 이거랑 뭐 가깝게 해서 뭐 여기서 큰 값은 여기서 큰 값이고 여기서 작은 값은 여기서 작은 값이니까 그렇게 하겠다라는 인투이션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러니까 Q가 지금 인코딩이죠. 인코딩 부분이 되는 거죠. Z로. 그래서 이 두 개의 KL 다이버전스를 계산하면 정의에 의한 거죠.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 G 기분 X의 probability를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X, G의 probability랑 이렇게. 지금 X는 여기서 상수기 때문에 이렇게 expectation을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KL 다이버전스를 작게 하는 거랑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원래 목적인 거죠. P 세타 XI를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크게 하는 세타를 찾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두 개 그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 이거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거죠. 이거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거죠. 로그 P 세타 X 마이너스 KL 다이버전스를. 그러니까 좀 엄밀하다기보다는 좀 인투이티브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가 여기서 구할 수 있는데 이 차이가 이 expectation 값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L이라고 나타낼게요. 그럼 얘는 지금 X에 관한 함수거든요. Z는 여기 랜덤네스가 사라져요. expectation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타랑 B랑 X에 관한 함수가 되고 얘를 우리가 맥시마이즈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로스로 정할 건데 이 로스를 다시 좀 예쁘게 전개를 해보면 로스는 이렇게 표현되는데 얘를 x 기분 g랑 g의 probability로 이렇게 분해를 하고 이쪽이랑 이쪽을 나눠주면 이쪽이 또 정의에 의해서 마이너스 KL 다이버전스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미니마이즈 시키고 싶은데 이거랑 전에 슬라이드에 얘랑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P세타 X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또 여기 P세타 G 기분 X에 대해서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각각의 항이 둘 다 인트랙터블 한데 여기서 보면 얘도 우리가 P세타 X 기분 G에 대한 그 probability 펑션을 알 수 있으니까 아니까 Z를 샘플링 해가지고 몬테칼로로 어프로시메이션 시킬 수 있고 얘도 우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가정을 했고 Z도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우리가 아날리틱하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 우항은 트랙터블한 그 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훨씬 쉽게 바뀐 거죠. 그래서 K 다이버전스를 우리가 둘 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아날리티컬리하게 풀 수 있는데 풀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얘는 뭐 직접 계산을 해보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좀 더럽겠지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x가 들어왔을 때 그 모델의 z를 그러니까 x 기분 q의 디스트리뷰션에서 z를 샘플링 해가지고 몬테칼로로 이렇게 평균을 내서 하면 얘는 우리가 아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가정을 따른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합해주면 이걸 맥시마이징 시키는 거랑 같죠. 그래서 A를 보통 코드에서 KLD라고 나타내고 여기를 뭐 여기서는 뭐 MSE 혹은 BCE 뭐 이렇게 나타내겠죠. 근데 보면 실제 논문에서 또 언급했는데 보통 n을 1로 쓰잖아요. 보통 그 z를 샘플링할 때 한 번을 쓰는데 그러면 로그 p 세타 xi를 나타내면 이렇게 n을 여기다 1을 넣으면 얘랑 잘 근사된다는 가정이고 그럼 얘는 로그니까 이렇게 덧셈으로 나오고 이렇게 직접 대입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그럼 얘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거는 얘를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가 빠져야 되는데 얘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거고 얘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거는 이 거리 L2 놈을 미니마이즈 시키는 거랑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논문에서 말했다시피 A랑 B랑 그 로스가 더 커야 되는데 A랑 C랑 로스가 더 큰 문제는 그게 L2 놈이라서 그렇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그마를 작게 잡아야 된다. 이런 테크니컬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VA가 끝났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나요? 그래서 그 다음은 겐을 볼 건데 겐도 똑같은 어썸션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레이턴트 베리어블 Z가 있다라는 그 어썸션에서 시작을 하고 우리의 골은 뭐냐면 population distribution을 찾는 거. 근데 사실 레이턴트 베리어블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만약에 X의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에스티메이트 하고 싶은데 어떤 랜덤리스가 있는 베리어블에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데 우리가 제너레이터를 디파인 할 때는 Z라는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X가 있는 그 데이터 스페이스로 가는 매핑일 텐데 어떤 식을 만족할 거냐면 라지 X가 X가 될 확률은 GG가 X가 될 확률과 같겠죠. 그래서 D는 X라는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게 페이크인지 아니면 리얼인지를 판별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고 X가 리얼일 확률을 나타내고 그래서 걔네에서 제시한 거는 이 VTG를 D에 대해서 맥시마이즈 시키고 G에 대해서 미니마이즈 시키면 디스크리미네이터 성능도 올라가고 제너레이터 성능도 올라간다 이건데 사실 여기서는 그 PX에 대해서 우리가 포뮬레이트를 하질 않아요. 예를 들어 VA 같은 경우는 X 기분 Z에 대해서 우리가 포뮬레이트를 하고 D에 대해서 포뮬레이트를 했기 때문에 이게 결국 X에 대해서 포뮬레이트 한 거랑 같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왜냐면 얘랑 얘를 알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알고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알면 X에 대한 디스트리뷰션도 알 수 있으니까요. 근데 겐 같은 경우는 PX에 대해서 우리가 포뮬레이트를 하지 않아요. 근데 아까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그 정의에 의하면 PX를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 걸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겐을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할까요? PX에 대해서 포뮬레이트 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결국 그 논문 뒤에서 어펜딕스에서 보여주는 게 그 제너레이터에 의해 만들어진 이 PG라는 프로버티 펑션이 empirical distribution이랑 같음을 우리가 보였으니까 이 겐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PX를 우리가 포뮬레이트 하지 않아도 이걸 근사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근사하고 있는 모델. 그래서 우리가 겐을 제너러티브 모델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너레이터가 저거를 어프록시메이트 하고 있으니까 결국 그러니까 PX에 대해서. 이 컨버전스가 음,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음, 굳이 얘를 제너러티브 모델이라고 부르지 않겠지. 음, 아니면 그냥 진짜 이미지를 생성해서 제너러티브라고 할 수 있는데 음, 뭔가 내 생각엔 뭐 그렇다. 음. 그래서 벤주온가 누가 그 모델을
분류할 때 VA 같은 경우는 explicit한데 분류를 해놓고 걔는 explicit한 그 모델이라고 분류를 해놓잖아. 맞아.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지. 네, 얘는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VDG를 우리가 expectation 우리가 그 데이터를 갖고 접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어프로시메이션 할 거냐면 이 엠피리컬 데이터니까 어차피 모든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배치를 우리가 써가지고 학습을 시킨다고 하면 배치 사이즈 m을 샘플링 해가지고 임의로 샘플링 해가지고 이렇게 평균을 내고 여기도 굳이 이 m이 여기 이 m과 같을 필요는 없는데 뭔가 같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z를 m개 샘플링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는 이거를 VDG를 우리가 맥시마이즈 시켜야 되니까 여기에 어센딩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를 쓰고 또 그러면 여기 1, 2번에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한 학습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제너레이트에 대한 학습을 하려면 Z를 m개 우리가 샘플링을 하고 거기서 그러면 이것만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미니마이즈 시키면 되겠죠. 여기 D에 대해서 제너레이트는 학습할 게 없으니까 이 부분만 학습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걔네 그 옵티멀에 대해서 증명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같이 보면 이 픽스된 어떤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그것의 옵티멀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우리가 DG 스타 X라고 하면 DG 스타 X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DG 스타 X는 P empirical distribution과 G로 만들어진 이 디스트리뷰션에 이렇게 나눈다. 이거랑 같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포지션은 명제는 VDG를 우리가 미니맥스 했을 때 글로벌 미니멈은 이 두 개가 같을 때야만 된다. 두 번. 그래서 결국 말하고 싶은 건 이거죠. PG랑 P empirical distribution이 같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포지션을 증명을 해보자면 일단 G를 픽스 시키고요. 프로포지션 전제처럼 그리고 AX라는 셋을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있는 Z 중에서 G라는 제너레이터로 매핑했을 때 X로 가는 그 셋을 우리가 AX라고 할게요. 그러면 VGD 세타는 G는 픽스되고 D만 바뀌니까 이렇게 나타내면 이 expectation과 이 expectation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적분으로 나타내면 이건데 얘를 적분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되는데 이 앞에는 계속 냅두고 뒤에를 좀 조작을 할게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그 모든 Z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는 이 Z를 각각의 어떻게 말해야 되나 Z를 파티션을 나눈 거예요. 그 GZ가 X로 각각의 X에 대해서 이 Z를 라는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그 파티션을 하면 각각 X별로 이렇게 파티션을 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크립트 G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적분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중 적분하면 이 값이랑 이 값이랑 같아지니까 푸비니 정리에 의해서.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조작할 거냐면 GG는 지금 AX라는 셋에서 지금 X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GG는 X가 되고 여기 Z에 대해서 적분할 게 없으니까 밖으로 나오고요. 그 PGG는 이렇게 그대로고 얘는 GG가 X가 되는 모든 Z에 대해서 이 프로퍼티를 적분한 거니까 PGX가 되고요. 그럼 얘랑 이렇게 합쳐줄 거예요. 그 도메인이 같으니까 이 적분을 합쳐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세트에 대해서 지금 이걸 맥시마이즈 시키고 싶은데 이 적분을 맥시마이즈 시키려면 세트에 대해서 각각의 모든 x에 대해서 얘를 맥시마이즈 시키면 충분하잖아요. 어떻게 맥시멈이 될 거냐면 이 각각이 극대값이 될 때고 극대값이 될 때는 이 그레디언트가 0이 될 때니까
이거를 미분을 해보면 이 d세타 부분만 우리가 미분을 하면 되죠. d세타 x분의 d세타 x의 미분값 곱하기 이게 되고, 이렇게 또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이게 0이 될 조건은 이게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옵티멀이 이렇게 될 때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프로포지션은 우리가 이제 D에 대해서는 이렇게 옵티멀한 D를 찾았으니까 이제 G에 대해서 미니마이즈 시키겠다. 그러면 PG가 이 P empirical distribution이랑 같다. 이거 증명을 할 건데, 이거의 민맥스는 결국 이거의 민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맥시마이제이션을 시켰으니까, 그럼 얘를 우리가 아까 정의에 의해서 나타내면 이게 되겠죠. 이게 되는데, 아까 여기서 이렇게 된 것처럼 GG를 X로만 바뀌었죠. 그렇게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그 GZ가 X로 바뀌어요. 그 X는 PG의 디스트리뷰션에 따르고요. 그럼 DG 스타 X를 아까 구했던 이걸로 우리가 넣어주면 이렇게 돼요. 여기 DG 스타 X를 얘로 넣어주고요. 그러면 이 꼴이 KL 다이버전스랑 비슷해가지고 지금 이쪽 그 분모는 probability distribution이 아니죠. 그 1보다 큰 값을 가지니까. 그래서 2로 나눠주면 그 분포 함수가 될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2 때문에 다시 빼주고, 여기도 이렇게 빼주면 이게 딱 KL 다이버전스 꼴이죠. 그래서 얘랑 얘 KL 다이버전스가 되고, 얘랑의 KL 다이버전스가 되는데, KL 다이버전스 특징이 항상 0 이상이고 0이 될 때는 이 두 개가 같아야 돼요. L2 디스트리뷰션, L2 놈이랑 똑같죠. 그 특성이. 그래서 얘는 항상 0 이상이니까 얘의 하하는 마이너스 2로그 2가 되고, 그리고 이 그러니까 옵티멀 미니멈이 될 때는 얘랑 같아야 되고, 또 얘랑 같아야 되는데 두 개를 합치면 PG는 얘랑 같아야 되는. 그래서 글로벌 옵티멈일 때는 뭐 이렇게 된다. 따라서 V겐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저 DGX 네, 마지막 부분 한 번 더 보여주실 수 있나요? 여기요. 네. 이거 마지막 두 개 그냥 정리한 거예요? 이거요? 네. 네, 그냥 이거 지우고 D세타에 대해서 네, 네네네. 정리하면 네. 네.